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인의 자유와 리더의 책임을 강조하는 김로벨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사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검찰공화국이 됐다고 막 몰아치고 있죠. 과연 검찰공화국인가? 그 문제하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친문 검사들하고 또 반문은 아니더라도 친 윤석열 검사들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걸 보면서 정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조인 전체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이름을 쭉 나열을 했죠. 권은희, 금태섭, 김관정, 김남국, 송영길, 윤석열, 이수진, 조응천, 최강욱, 한동훈. 여러분들 익히 이름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한 2년 동안 의사의 전성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검사의 전성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서 떠오르는 스타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참 희한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도 언뜻 등장을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는 것 같은데, 별로 트집 잡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장할 때마다 그 묘한 여운을 남기는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호불호하고는 상관없이 딱히 트집 잡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와 하고 감탄을 자아낼 것도 없고,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 법조 3윤이라 그러죠. 판사, 검사, 변호사끼리 붙으면은 검사가 이깁니다. 검사가 제일 셉니다.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권의 엘리트 충원, 즉 국회의원이죠. 충원을 보면은 권위주의 시절에는 그 군 장성이 많았고, 그 다음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그리고 법조인, 언론인, 교수,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는 그 시민운동가, 이렇게 이제 충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비중 있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을 들어라, 최초의 정치인을 들어라, 그러면 저는 이회창 전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결국은 2002년에 법조인끼리 대선을 치렀죠. 그래서 야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 판사도 했고 변호사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야당 후보, 노무현 후보는 여당 후보였고, 야당 후보인 이회창 후보, 법조 경력이 화려하죠. 대법관까지 지내고 총리까지 지냈는데, 근데 둘이 그 대결을 벌여서 결국은 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 후에 법조인 출신끼리 또 한 번 대선을 치렀는데, 그게 바로 2017년 대통령 선거죠. 검사 출신인 홍준표 후보하고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대결을 벌였는데, 물론 그 당시 상황이 탄핵 후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후보가 다자구도였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가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조 3윤 중 검사의 진가라 그럴까, 전투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먼저 윤석열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아닌 말로 쫓아내려고 몰아쳤죠. 정말 쉴 새 없이 수사지역 지휘권을 박탈하고 징계 회부하고, 그런데 꼭 여기서 승부를 가렸다기보다는 안 지죠.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하급자 아닙니까? 장관에 비해서 지질 않습니다. 그 후에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장관이 된 판사 출신
박범계 장관도 엄청나게 윤석열 총장을 몰아치죠. 그래서 친윤석열 계로 분류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을 하고 심지어 뭐 수사를 벌이고 그랬는데 안 집니다. 예. 그래서 야, 진짜 이게 개인적인 캐릭터냐 아니면 검사가 센 건가, 그런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원 시절에 그 윤석열 총장한테 그 국회에서 뭐 화도 내고 군기 잡으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 지질 않죠, 검사가. 한바탕 이제 광풍이 몰아친 후에 윤석열 총장은 그 사임을 하고 임기를 채우지 않고 야당의 입장에서 1년 만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 후보가 변호사 출신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여당 후보죠. 당시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에 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장악하고 있는 여당 후보가 결국은 야당 후보한테 졌죠. 예, 이것도 뭐 검사가 변호사한테 이겼다고 저는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선거 후에 여러분들도 많이 목격하셨지만은 법조 3륜이 다 모여서 한판 승부를 가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신드롬을 만들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입니다. 후보는 검사 출신이고, 거기 그 청문회에 야당 측 3인방으로 나온 사람이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변호사 출신 김남국 의원, 변호사 출신 최강욱 의원 붙었는데 싱겁게 끝났죠. 오히려 한동훈을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거기서 이분들이 의원들이 이제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한동훈 후보가 야당 의원들을 건드리죠. 예, 심기를 건드리죠. 검수완박을 언급하면서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 하면서 몰아쳤는데 결국은 남의 집 족보까지 조작했다는 비아냥, 뭐 술 먹었느냐 그런 비아냥을 받고 변호사 출신 의원, 판사 출신 의원이 검사 출신 장관 후보한테 뭐 한마디로 졌습니다. 저는 만약 그때 그 민주당 의원 중에, 청문회 의원 중에 검사 출신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영을 잘못 짠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검찰개혁도 필요하지만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조인 전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그 재판을 회부돼서 저런 변호인이 나를 변호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런 판사가 나를 판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반면 저런 검사한테 걸리면은 뭐 피고는 반 죽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붙으면은 법조 3륜 중에서 왜 검사가 이기냐, 검사가 왜 강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는 흔히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판결, 야 어떻게 판결 내릴까라고 남하고 상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증거 채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나 원고가 제출한 그 증거를 보고 누구한테 뭐에 더 경중이 있냐를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는 대부분의 경우 자체 기획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기획을 하면 안 됩니다. 즉 상상력을 동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리력은 있지만은 상상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곧바로 맞부딪히면은 불리합니다. 변호사는 완전한 을입니다. 판사한테도 을이고 검사한테도 을이고 더군다나 의뢰인한테도 을이죠. 예. 그리고 목적은 수임료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판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미국 드라마, 그 법정 드라마를 많이 봐서 공판정에 가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뭐 대등한 그 위치에서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저 선처를 부탁할 뿐이고, 심지어 변호사가 당연히 판사 그리고 그 검사의 눈치를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이 현장에서 약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검사는 완전히 현장서 싸우는 사람이죠. 그 피의자하고 고도의 머리싸움도 하고, 특히 예전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강압 수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그 피의자를 궁지에 몰아놓는 어떤 수사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거기서 머리를 무지하게 많이 써야 되죠. 그리고 늘 아닌 말로 범죄자, 거기에는 이제 지능범들도 있죠. 고도의 머리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얼를 때도 있고 겁줄 때도 있고 약간 욱박지를 때도 있고 하면서 저 피의자가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게 뭘까?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그 전투력에 있어서는 검사가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사안을 놓고 맞붙었다. 그러면 판사, 변호사, 검사 대부분의 경우 검사가 저는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된 거죠. 왜 이렇게 검찰공화국이 되었느냐? 이건 정치권의 자승자박입니다. 뭐냐면 정치가 실종됐죠. 특히 민주화 이후에 여야가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해서 풀어야 될 문제를 그냥 정면 대결, 진영 논리를 가지고 정면 대결을 하면서 해결이 안 되면 전부 다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버립니다.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을 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그런 사안을 이렇게 접수한 검사 또는 검찰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우리한테 맡기네. 그러면 정치적 사안은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정치화가 되는 거죠. 검사도 정치화가 되고 검찰도 정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런 한심한 행태가 우리나라에 이제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검찰에다 맡긴단 말입니다. 즉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고 판단해 주십시오 하고 검찰한테 넘긴단 말이죠. 진영 논리로 싸울 적에는 어떤 선택적 정의를 막 주장하죠. 그게 만연하다가 해결을 못 보면은 결국은 어느 게 진짜 정의입니까? 보편적 정의가 뭡니까? 라고 검찰한테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 검찰이 또는 검사들이 정치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인상을 주는 겁니다. 이건 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으면 권력자들이 검찰권을 이용해서 그들을 제압하려고 그러죠. 뭐 잡아넣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정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법조계 전체가 이제 정치화되다 보니까 검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전부 다 여의도로 가죠. 하기야 뭐 법조계만 정치화 됐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진짜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최종 목표는 다 여의도죠. 여러분들 1996년도 국회의원 선거 생각납니까? 그때 방송 3사 9시 뉴스의 메인 앵커 3명이 전부 다 국회로 진출을 했죠. KBS 이윤성, MBC 정동영, SBS 맹형규, 전부 다 정당이 이제 스카웃을 해가지고 국회에 진출을 해서 정동영 앵커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조인 출신 중에서 권은희, 김진태, 금태섭, 조응천 이제 여러 언론에 많이 이제 거론이 되죠. 이분들이 무슨 계기로 정계에 갔는지는 우리 이제 다 까먹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정계로 가서 그래도 한때 언론의 각광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 중에 이제 권은희 의원 한 명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근데 변호사 특채 제도가 이제 경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특채가 돼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인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이 터졌는데 그 수사를 맡았던 수사과장 권은희 수사과장이 경찰청장이 그 사건을 그 사건 수사를 축소 은폐하라고 했다라고 이제 일종의 폭로를 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언론의 각광을 받았어요. 근데 불과 1년 만에 2014년도에 보궐선거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40세, 불과 1년 만에요. 그러니 경정으로 있다가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을 넘어서 국회의원,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6단계를 1년 만에 건너뛴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지금은 재선 의원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야, 그건 뭐 수사과장 별거 아닌데, 야, 저 한 방 터트리면은 1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수사를 축소 은폐해라 라는 그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런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가 2024년 내후년에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검사 2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판단입니다. 먼저 이제 김관정 수원고등검찰청장인데 지금은 사직서를 냈어요. 사표가 수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이분은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뭐 탈영 의혹 뭐 이게 시끄러울 적에 그 조사를 맡았던 서울 동부지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무마를 해버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문 검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며칠 전에 느닷없이 수사 일지를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연루됐다고 하는 검언유착 수사 일지를 공개한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야, 이 사람 깡도 좋다. 자기는 이제 친문 검사로 찍힌 사람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은 취임을 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당선인을 그렇게 비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뭐 간단하죠. 말하자면 역 알리바이를 만든 겁니다. 난 그때 침묵하지 않았어. 난 윤석열 대통령 깠어. 예. 이걸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죠. 아마 내후년에 사표가 수리되면 내후년에 지금 야당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겠죠. 그리고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선봉장에 설 겁니다. 또 한 검사가 이문정 검사입니다. 굉장히 그 유명하지요. 이분은 그 예전에 어떤 정치적 사건의 공판검사, 수사검사는 아니고 공판검사를 하면서 그 윗선의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 구형을 때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면 무죄를 이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면은 조사는 왜 했고,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기소는 왜 했냐? 기소를 안 했어야죠. 근데 무죄 구형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언행에 있어서 언론에 주목받을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검찰에서 직무수행 능력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검찰 또는 법무부가 고민이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을 검찰에 그냥 놔두면은 계속 이상한 언행을 할 거고, 심층 심사에서 탈락을 시켜버리면은 이문정 검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받아서 나는 검찰에서 쫓겨났다. 이게 이제 딜레마죠. 뭐 탈락을 하나 계속 검찰에 있으나 이문정 검사도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서 김관정 검사하고 쌍두마차로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데 선봉장이 될 겁니다. 제가 법조 3년 중에서는 검사가 제일 세다. 붙으면 검사가 이기게 돼 있다.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검사끼리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 후보로 나오고 상대편은 조응천 의원이 후보로 나와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난 5년 동안 사실 검찰 법조계 전체가 많이 망가졌죠. 특히 저는 검언유착 사건하고 관련해서 후배 검사가
이 무슨 뭐 조사를 이유로 그 상급자 검사를 폭행한 걸 보고 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 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사 개혁이죠. 예, 검사 개혁. 그 후에 또 진행되는 걸 보면은 검사뿐만 아니라 법조인 전체가 문제로구나. 그래서 법조인 개혁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최근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이건 한동훈 장관이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없어졌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법무부에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검찰 출신들 또는 검사의 전성시대가 온 거죠. 그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동안 민정수석실 차려놓고서는 인사검증을 했는데 순 엉터리로 한 거죠. 그래서 오죽 못 믿겠으면은 검사한테 맡겼을까? 그런 뭐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 때 이과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의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의료계는 저는 세계 최고의 의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법조인이 된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는 법조계 또 그 사람들이 진출한 정계는 과연 선진국 수준인가 생각하면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조인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막강한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인데 별 볼 일 없는 유튜버가 법조 3년을 다 씹었으니 나중에 무슨 후환이 올지 좀 뭐 두려운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